신주 인수권을 파셔도 되고 청약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증권사 계좌에 뭔지 모를 이상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름은 맥쿼리 인프라 뭐라 돼 있어서 맥쿼리 인프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상하게 가격도 없고 수량도 11개로 이상한 수량이 들어가 있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신주 인수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주 인수권이 왜 발행된 것이냐, 바로 맥쿼리 인프라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뉴스를 보시면 맥쿼리 인프라가 2,477억을 유상증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현재 3.8조 원인 맥쿼리 인프라 시가총액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더 확보해서 약 4조 원으로 불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동북선철도나 부산항 2배후도로 같은 새로운 인프라 자산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고 하면 그다지 좋은 뉴스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든 아니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든 간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이 희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져서 굉장히 투자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의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범주에서는 약간 벗어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쿼리 인프라는 일종의 리츠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어디다가 쓸지 사실 뻔하거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돈은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인프라 자산에 투자가 되어서 배당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의 이번 유상증자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배당 매력이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가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라면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것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차트를 보시면 맥쿼리 인프라의 1년 주가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 정도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진 편은 아니지만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 모두 굉장히 잘 올라갔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맥쿼리 인프라의 이러한 흐름은 좀 부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된 것이냐, 이 점을 살펴보자면 외국계 회사가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한 외국계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영국계인 뉴턴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맥쿼리 인프라 지분을 계속해서 축소해 왔다, 이러한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국 뉴턴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은 원래 무려 최대 주주 였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맥쿼리 인프라 지분을 계속해서 팔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사를 보시면 지분이 9.3%에서 3%대로 내려갔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덕분에 진짜 1년 동안 꾸준히 외국인들은 이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팔아왔는데요. 그 결과로 작년 11월에 외국인 지분은 27%였지만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맥쿼리 인프라의 외국인 지분은 15%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사이에 무려 12%나 외국인 지분이 빠졌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조금밖에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와 같이 맥쿼리 인프라의 회사 자체의 운명, 회사 자체의 수익성과 관련 없이 수급 이슈로 인해서 이와 같은 주가의 흐름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흐름이다, 좋은 투자의 찬스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가 그다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오히려 좀 더 자금을 투입해서 맥쿼리 인프라 지분을 더 확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증권사를 통해서 준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겠죠. 아까 맥쿼리 인프라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인프라 자산에 투자할 자금을 모은다고 했는데, 이러한 유상증자는 사업자를 따로 정해서 인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맥쿼리 인프라 주주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 새로 유상증자되는 신주식을 살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맥쿼리 인프라 신주 한 주당 1,700원에 살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참고로 기존 주식 대비 신규 주식은 6.6% 정도이기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들고 있는 각각의 주주들에게 보유량의 6.6% 정도의 신규 주식 인수권을 줬고요. 이 인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면 주식처럼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6.6%도 부족하다, 나는 이 맥쿼리 인프라를 더 청약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6.6%까지 돈을 더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초과 청약이라고 하고요.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이 남겠죠. 이 남은 주식을 초과 청약한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신주 인수권을 파셔도 되고 청약을 하셔도 됩니다. 초과 청약을 하셔도 물론 상관없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공짜로 준다는 것을 굳이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신주 인수권을 팔거나 청약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굉장히 귀찮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 유튜버 주리언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일단 유상증자 관련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9일 기준으로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주주들에게는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이 분배가 되었고요. 이것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11월 3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장되었을 때 신주 인수권을 시장에다가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월 14일과 12월 15일에 청약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청약을 넣으신 분들은 12월 22일에 신주 매입 대금을 증권사를 통해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2월 28일이 올해의 맥쿼리 인프라 배당 기준일입니다. 이날 장 마감 기준으로 맥쿼리 인프라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사셨던 분들은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신주를 받으실 분들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4일에 신주가 상장되기 때문에 신주를 받으신 분들은 1월 4일부터 시장에 파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주 인수권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HTS에 접속을 하셔서 주문 체결 신주 인수권 상장 수익 증권 주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은 NH투자증권 HTS인 나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증권사 HTS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이 신주 인수권 주문 메뉴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신주 인수권 주문 메뉴로 들어오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맥쿼리 인프라 신주 인수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주 인수권 매매 기간에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신주 인수권 매매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메뉴도 떠 있지 않지만 곧이어 J로그 영상을 통해서 신주 인수권을 직접 매매하는 과정을 거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청약이라는 것을 하고 싶다, 즉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를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HTS에 마찬가지로 접속을 하시면 온라인 지점, 청약 권리, 유상 청약 예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차례대로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유상 청약 메뉴를 띄우실 수가 있죠. 물론 현재는 청약 가능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메뉴도 입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만, 청약 가능 시점인 12월
14일이 된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시면 되냐면 종목 코드에다가 맥쿼리 인프라에 해당하는 088980을 입력을 하시고 청약 유형에는 구주주 청약이나 초과 청약 원하시는 것을 하신 다음에 배정 수량에 자신이 들고 있는 신주 인수권만큼의 수량을 입력하시고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주식을 1,7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맥쿼리 인프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2016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꾸준하게 배당액을 늘려왔죠. 인천대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프라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통행료를 받아서 우리에게 배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좋은 뉴스는 뭐냐면 이 인천대교 관련해서 맥쿼리 인프라하고 국토교통부가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소송에서 맥쿼리 인프라가 승소를 했죠. 인천대교는 맥쿼리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었기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큰 리스크 하나가 제거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수년간 맥쿼리 인프라는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받은 이 맥쿼리 인프라 신주 인수권을 파시든 간에 아니면 행사에서 신주를 받으시든 간에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